와인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프랑스인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 산지는 어디일까요? 세 곳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와인 초보자와 애호가 사이의 선호도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었대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4월 4일 기사니까 이번 달이죠.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네요. 그 피가로 신문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프랑스인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 산지 세 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3년이랑 조사를 했을 때 뭐 비슷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소 와인이라고 있어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뭐 와인 컨설팅 회사, 뭐 마케팅 회사 뭐 이런 거더라고요. 18세에서 65세 1058명의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또다시 보르도, 부르고뉴 그리고 샴페인이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잼인데요. 너무 뻔한 얘기네 지금. 그쵸. 프랑스인들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산지. 이 산지를 가는 여행 코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월 출발이 지금 딱 3자리 남아 있습니다. 9월에 추석에도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이 대표 와인 산지 3곳을 둘러보는 8박 10일 코스로 파리까지 봅니다, 여러분. 네. 이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보르도 가장 좋아하고 부르고뉴 그다음 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애호가들이든 초보자들이든 다 좋아한다. 좀 재미없죠. 왜냐면 너무 예상을 했던 거라서. 첫 번째로 놀라운 점은 보르도인데 몇 년 동안 인기가 내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2023년 대비 가장 큰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보르도 와인이 판매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인의 와인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르도 와인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와인뉴스로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보르도 위기네, 뭐 보르도가 바뀌어야 뭐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거의 한 10% 포도밭 뜯어냈어요 이미. 지금 보르도에서 포도밭을 뽑으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대요. 권장을 하고 있는 거지 국가에서. 전체적인 파이를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쵸. 건데. 좀 공급도 좀 줄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르도 와인이 위기라고 막 얘기를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도 2023년 대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으로 보르도를 꼽았다. 프랑스인들이 와인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르도 와인은 계속 좋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부르고뉴하고 샴페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을 뭔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가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론 지역의 성장입니다. 론은 대단한 와인 산지입니다. 이 지역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대표 생산자들이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 업계는 아직 브랜드를 만드는데 미숙한 편입니다. 이게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브랜딩하고 하는 게 어렵다. 예를 들면 샴페인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마케팅도 잘하고 뭐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산지들에서는 그걸 아직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브랜드를 만들고 기억할 만한 와인으로 만든 론 와인의 사례를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론 와인이 옛날에는 그냥 약간 변방이었다가 요즘에 그런 브랜딩도 잘하고 좀 마케팅도 잘하고 와인도 잘 만들고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성공 사례처럼 이렇게 되고 있나봐. 그 업계에서는 다른 지역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론 와인은 개인적으로 제가 나름 유명한 생산자들 뭐 에르미타주나 꼬트로띠나 뭐 코르나스 뭐 이런 거 많이 마셔봤는데 가끔씩은 부르고뉴, 샴페인, 보르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좋고 이미 그런 와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CDP의 하야스, 뭐 에르미타주의 장루이 샤브, 꼬트로띠의 도멘 자메, 또 코르나스의 띠에리 알몽 그런 진짜 대표 생산자들이 있거든요. 그 스타 생산자들 거를 마셔보면은 정말 다릅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가격도 아무튼 론 와인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보졸레는 아주 좋은 대체제예요. 와인 애호가들은 보졸레를 좋아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와인을 찾는 와인 애호가들이 더 비밀스러운 와인 산지로 가려는 경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 애호가들은 막 유명해지고 비싸지고 이러면 어떻게든 새로운 거 찾으려고 막 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졸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졸레는 보졸레 누보 덕분에 유명해졌고 그 결과 사람들은 보졸레 와인을 어린 와인으로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졸레에는 대단한 와인을 만드는 보석 같은 생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졸레 누보만이 보졸레 와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와인 품질 향상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오래됐어요. 이미 보졸레 와인이 그렇게 잘 만들기 시작한 지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졸레 누보가 너무 강력한 그 마케팅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보졸레 누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와인 뉴스는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조차도 보졸레 하면 그냥 보졸레 누보 어리고 그냥 그때만 그냥 먹는 와인이고 그 뒤로는 그냥 생각 안 하는. 근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졸레 크리 10개 뭐 너무 좋고 좋은 생산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화이트는 슈낭블랑, 레드는 감의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진 품종이기 때문에 생산자에 따라서 그리고 뭐 때로와에 따라서 정말 다른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품종이고 심지어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보졸레가 아주 좋은 대체제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졸레가 토지 가격 측면에서 다른 산지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땅값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졸레의 기후 조건과 잠재력을 본 새로운 와인 생산자들이 보졸레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와인을 시작하려는 그런 생산자들,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를 재배를 하고 와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 얘기했던 그 3대 산지,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구매하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렇다고 뭐 또 다른 데 찾아보자니 막 힘들어. 근데 보졸레가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와인 산지로서. 새로운 좀 혁신적인 생산자들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는 좀 다양한 시도, 다양한 와인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 애호가들이 먼저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찾을 거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게 새로운 걸 찾고 싶어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사회적 트렌드도 한몫하고 있다. 새로운 걸 많이 찾잖아요. 지금 주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걸 많이 찾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를 애용해 주시고 계속 새로운 와인을 저희가 또 오픈을 하고 계속 찾고 있으니까 같이 경험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프랑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맨날 내가 마시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마셔보고 싶은데 보졸레는 괜찮다. 가격도 괜찮고 좀 새로운 와인들도 많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자스와 프로방스는 두 지역 모두 18에서 2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뭐냐면은 이 설문조사 하는 분들이 자기 이제 그걸 찍은 거예요. 중복으로 한 거죠. 두 지역 모두 한 18에서 20% 정도는 선호를 한대요. 두 지역이 왜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냐? 알자스 지역은 물론 이제 리즐링이나 뭐 그런 게브리스트렘이나 이런 거 유명하긴 하지만 크레멍 달자스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맥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자스가 선정이 되고 프로방스 같은 경우에는 로제, 거의 뭐 프랑스 로제 와인의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봄부터는 점심 때 반주로도 진짜 많이 먹어요, 로제 와인. 그리고 마트 가면은 거의 뭐 뒤덮고 있습니다. 그냥 로제 와인이. 약간 기본빵이 있는 거예요, 얘네도. 또 재밌는 거는 외국 와인 또한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70%의 프랑스인들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와인만 마실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외국 와인을 많이 접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와인샵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외국 와인을 갖고 있는 비중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계속 새로운 걸 좀 찾다 보니까 만족시켜 주려면은 외국 와인도 이제는 필요한 거야. 특히 젊은 층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려면. 왜냐면 젊은 층들은 편견이 없잖아요. 프랑스 와인이도 외국 와인도 알게 뭐야 이거거든. 맛있으면 됐지. 외국 와인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탈리아 와인의 성장이 눈에 띄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칠레나 이런 쪽 와인하고 프랑스, 이탈리아랑 결이 많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랑 이탈리아도 많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탈리아 와인이 좀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바로 옆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죠. 같은 EU 국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또 이탈리아가 뭐 성장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탈리아도 갔다 오고 했지만 좋은 와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인도 저도 좀 프랑스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라고 볼 수 있는 이 프랑스에서조차도 소비자들은 새로운 걸 찾고 있고 외국 와인이 됐던 다른 와인이 됐건 아무리 뭐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가 유명하다고 해도 다른 지역을 계속 찾고 있고 가성비, 대체제도 많이 선호를 한다. 심지어는 이제 외국 와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사회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좀 새로운 거를 좀 빨리빨리 찾는 그런 경향? 사실은 한국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 유행이 바뀌고 하는 게. 근데 프랑스 와인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그런 거에 옛날보다 빨라졌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